여기서 공을 달라고 손짓을 한 다음에 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선수들은 공을 받으면서 한 번, 또 방향 전환하면서 한 번, 이렇게 뭐 두 번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강인은 이걸 턴을 하면서 받아가지고 동작을 하나로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스무스하게요. 단계를 하나 줄여버리게 되니까 상대가 압박할 타이밍도 빼앗게 되는 거고요. 이강인 선수가 속한 마요르카의 아틀레티코 원정이 1대3 역전패로 끝났습니다. 자, 이강인 선수 이날 선발에서 제외됐다가 후반 10분쯤에 팀이 1대1로 역전당한 상황에서 다른 공격수들하고 동시에 투입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흘 만에 갖는 경기다 보니까, 그리고 상대가 리그 탑3에 드는 강팀이잖아요. 또 마드리드 원정이고. 그래서 아마 아기레 감독 입장에서는 좀 일단 잠그고 시작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경기 운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날 두 팀은 같은 포메이션으로 경기에 나섰고요. 하지만 이게 그 그림은 이래도 실제 운영은 완전 달랐죠. 아틀레티코는 몰리나 카라스코 이 양쪽 윙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왔고 실제 골도 넣었고요. 마요르카는 뭐 거의 뭐 전부 템백을 했기 때문에 명단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마요르카는 월요일 새벽 헤타페전에서 선발을 무려 7명이나 바꿨습니다. 징계로 빠진 선수도 있습니다만 뭐 누가 봐도 후반을 노리는 게 보이는 그런 스타팅 체인지였습니다. 이강인, 무리키 이 두 선수가 지금 마요르카 공격의 핵심인데 이 둘을 동시에 뺀 게 가장 눈에 띄고요. 확실히 체력적으로나 스타일적으로 좀 더 많이 뛰고 좀 버틸 수 있는 선수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짰습니다. 사실 전반 45분까지는 아기레 감독의 이런 전략이 좀 맞아떨어졌어요. 전반 20분 만에 이날 선발 투입된 그 센터백 나스타시치가 코너킥 상황에서 헤더골 넣으면서 이 원정인데 마드리드 원정에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 뒤로 계속 밀려서 좀 위태위태했고 사실 경기를 보면서 언제 골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흐름이었고요. 전반 40분에 PK를 좀 내주면서 무너지나 싶었는데 이 PK가 이제 VAR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마요르카 운이 좀 붙나요? 했었는데 아틀레티코 선수들의 수준이 뭐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한테 졌다고는 합니다만 그 전까지 리그 6연승 달리고 있던 팀이었고요. 최근 분위기 워낙 좋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또 이날이 아틀레티코가 창단 12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선수들 기세가 진짜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날 입은 유니폼도 지금 팀의 상징색하고는 다른데 120년 전 아틀레티코 선수들이 창단 첫 경기에서 입었던 유니폼하고 비슷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입고 나왔습니다. 결국 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 중심에는 핑크 베놈, 이 머리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그리즈만이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메시의 호위무사로 우리에게 또 많이 익숙해졌던 데폴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이 골을 만들어줬고요. 그리즈만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모라타가 넣은 골도 기가 막히게 도와주면서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중요한 순간마다 실수가 좀 나오면서 또 아틀레티코의 퀄리티가 참 대단한 게 마요르카가 실수할 때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또 이렇게 응징을 하면서 역전을 좀 해버렸습니다. 이강인, 무리키 두 선수가 투입이 된 게 그 직후이기 때문에 사실 이미 분위기가 좀 넘어간 상황이어서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뭐 아기레 감독 입장에서는 뭐 아쉽게는 납득할 만한 전략이 아니었을까. 좀 아꼈다가 어차피 뭐 처음부터 대등하게 싸워가지고 좀 리드를 잡을 수 있는 팀은 아니라고 봤을 테니까요. 이렇게 좀 잠그다가 후반에 적절한 시점에 투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일찍 역전이 되면서 좀 마요르카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던 시합이 아닌가. 자, 이날 양팀 선수 평점입니다. 그리지만 네, 진짜 압도적이죠. 이강인 선수는 후반 10분에 이제 무리키와 함께 투입이 좀 되면서 그렇게 많이 뛰지는 못했죠. 그래도 AI 평점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6.6점 받았고요. 다 블록이 되긴 했지만 슈팅 2개 기록을 했고 키패스가 없긴 했지만 성공률 높았고요. 그리고 이날은 사실 그 이강인 선수 투입된 상황에서 이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지키기를 네, 어느 정도 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패스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마요르카 동료들이 많이 전진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뭐 드리블이라든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강인 선수 투입되고 나서 그 세 번째 골 먹기 전 그 사이가 그래도 마요르카에게 기회가 가장 많이 나왔던 시간대였거든요. 기록으로 담지 못하는 아우라를 이번 시합에 확실히 또 보여줬던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그 장면 분석은 제가 뒤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웠던 건 이강인 선수가 지금 2주 연속 라리가 베스트 팀에 선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난 30라운드 헤타페전 멀티골 넣고 팀 동료 라이오와 함께 아센시오, 밀리탕, 페란, 테오슈테게 이런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이름을 올렸는데 마르카 그러니까 스페인
그래서 가장 유명한 스포츠맨이죠. 마르카의 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이렇게 이름을 올리면서 와 진짜 온 리가가 이강인이다. 네, 뭐 뉴진스야? 네,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4월 이달의 선수상 최종 후보에도 올랐어요. 라리가 전체 선수들 가운데 가장 4월달 활약이 좋았던 7명에도 당당히 이렇게 이름을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좀 쉽진 않겠지만 이번 아틀레티코전에서 만약에 활약이 좀 있었다면 그 팀이 성과를 좀 냈다면 충분히 이달의 선수상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네 그게 좀 아쉽습니다. 나란히 후보에 오른 그리즈만이 마요르카전에서만 2개 도움을 추가를 했어요. 올 시즌 11골 또 10도움째 텐텐클럽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그리즈만 같은 경우는 4월에만 2골 2도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상의 또 존재감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그리고 레알의 아센시오 선수도 5경기 3골 3도움 기록이니까요. 이강인 선수의 이달의 선수 도전은 당분간 좀 미뤄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의 팀이 졌지만 돋보였던 장면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체로 들어간 이강인 선수 왼쪽 측면 공격수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윙백 몰리나하고 경쟁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상대가 이제 리드를 잡은 이후에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공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또 중원이 밀집돼 있어서 패스보다는 아무래도 드리블로 해결을 시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대목에서 최근 굉장히 자신감이 붙은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후반 20분께인데 여기서 아마트가 최전방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공을 떨궈줄 때 사실 이강인 선수가 내릴 수 있는 선택이 많진 않았습니다. 앞에 이미 수비수가 잔뜩 있었고 동료들과의 각도 열리지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영리한 게 뒤에서 윙백 코스타 선수가 오버래핑 올라오는 걸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를 향해서 드리블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강인 주위에 있는 선수들이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강인 드리블은 뭐 라리가에서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보시다시피 이강인 주위에 4명이 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올라가는 코스타에게 이렇게 공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면서 공을 키핑하다가 코스타에게 방출을 해주는 그러니까 물론 이어진 상황에서 코스타의 크로스가 상대 수비 맞고 나가긴 했습니다만 이강인이 최근에 보여준 뛰어난 퍼포먼스가 괜한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상대를 역이용하는 축구 센스와 경험이 배합된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가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 물이 오른 가장 큰 부분이 저는 바로 이런 팀플레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장면도 보시면 아틀레티코 선수들이 낮은 위치에서 공을 돌리는데 이걸 예측을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타이밍 끊어서 전진해서 탈취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다시 빼앗긴 위치에서 물러서지 않고 계속 상대 압박을 들어가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1분 뒤에 또 기가 막힌 장면이 만들어지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오늘 베스트로 봅니다. 보시면 뒤에서 수비수가 공을 줄 때 이강인 선수 스탠스가 골문을 등진 자세죠. 여기서 공을 달라고 손짓을 한 다음에 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선수들은 공을 받으면서 한번 또 방향 전환하면서 한번 이렇게 뭐 2번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주의 파악도 해야 되고 또 테크닉적으로도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강인은 이걸 턴을 하면서 받아가지고 동작을 하나로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아주 스무스하게요. 단계를 하나 줄여버리게 되니까 상대가 압박할 타이밍도 빼앗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턴하는 에너지를 이어서 쭉쭉 드리블을 치고 올라가는데 4명한테 에워싸이는 상황에서도 공과 접근해오는 수비수 사이에서 자기 몸을 기막히게 쓰면서 이걸 계속 뺏기지 않고 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공하고 상대 수비 사이에서 자기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몸이 큰 선수가 아니긴 합니다만 굉장히 영리하게 이미 습득을 한 거죠. 체득을 한 거죠. 그리고 막히긴 했습니다만 기어이 슈팅까지 완성을 해버립니다. 온전히 개인 기량에 의해서 만들어진 찬스고 여기서 마요르카가 계속 코너킥을 얻어내면서 그 뒤로 한동안 만회골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1분 뒤에도 보면 박스 왼쪽 코너에서 수비 하나 달고 돌파를 시도하는데 여기서도 아주 영리합니다. 윙백이 전진하면서 수비 시선을 분산시키니까 사이드로 빠질 것처럼 하다가 왼발로 툭 오른쪽으로 전환을 시키더니 이렇게 완벽한 슈팅 공간을 창출해버리는 거죠. 이 장면이 인상적인 거는 이때 슈팅이 물론 빗나갔어요. 주발인 왼발이 아닌 뭐 오른발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뒤에 동료에게 내주거나 왼발 각을 보게 한번 더 칠 수도 있는데 약발이라고 할 수 있는 오른발로 과감하게 마무리 시도를 했다는 거. 저는 이게 이강인 선수의 어떤 멘탈 또 성장하는 자신에 대한 확신 이런 걸 볼 수 있는 아주 인상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왼발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왼발로만도 세계를 정벌한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본인이 좀 약점이라고 꼽히는 부분들도 계속 이렇게 좀 만회를 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매 경기 보여주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해 보이고요. 그리고 공격만이 아니라 확실히 이제는 수비적으로도 팀에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 줄 수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상대가 측면에서 시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윙백이 붙으니까 뒤로 침투하는 선수한테 패스를 찔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강인 선수가 이 장면을 예측하고 움직여서 이걸 끌어냅니다. 그리고 탈압박까지 한 뒤에 볼 소유를 완전히 마요르카 쪽으로 갖다 주죠.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 장면인데요. 이쯤 되면 사실 승부가 끝났다고 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긴 했습니다. 아틀레티코가 굳히기 들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강인 선수가 터치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고 있고 아틀레티코 선수들 공 앞에만 무려 골키퍼까지 9명이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동료들의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강인의 선택이 어땠죠? 일단 한 명씩 담그기로 합니다. 여기서 그냥 우회하지 않고 정면 승부를 걸어요. 주춤주춤 몰리나 타이밍 뺏으면서 계속 전진 드리블을 치더니 골라인 부근까지 가서 결국 몰리나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상체 흔들면서 수비수 중심을 휘청이게 한 다음에 박스 진입하는, 동료한테 슈팅을 하라고 또 내주는. 예. 그러니까 드리블로 상대를 제끼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경기를 보면 수비수를 유도해내면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임무를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날 여러분 35분 뛴 이강인 선수 플레이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물론 아게레 감독의 플랜도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강인 정도는 풀로 풀타임을 뛰게 했어야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들긴 해요. 최근에 워낙 또 폼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강팀, 또 이강인 선수 이적설이 또 직접적으로 났던 이번 1월 이적 시장에 이강인을 영입하기를 원했던 팀이었기 때문에라도 또 동기부여가 되는 시합이었기 때문에 좀 처음부터 뛰게 했으면 어떨까 싶긴 한데, 뭐 왜냐면 아틀레티코 굳히게 들어가기 전이었다면 오히려 더 기회가 많이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매 경기 이렇게 기대감을 갖고 또 탄성을 자아내게 만드는 한국 선수가 지금 동시대에 있다는 거, 자,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축구팬이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다른 선수들도 다 물론 대단하고 또 잘 해주고 있습니다만, 뭐 국내에 있는 선수들, 해외에 있는 선수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이 세 선수가 전성시대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이재성, 뭐 황인범, 뭐 다른 지금 언급하지 않은 선수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세 선수의 어떤 이번 시즌의 폼은 정말 역대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볼리TV 구독과 여러분 알림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드리면서 서영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볼빠.